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아동상담학과에서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대면 강의가 2주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자원봉사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시 드릴까요? 저는 내가 웃으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모토를 항상 가슴에 염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요. 웃을 일이 없겠지만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공부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치매예방교육협의회 전문 강사로서 또한 웃음 임상치료사 1급과 미술심리치료사 1급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서 일했으며 대한간호협회 보건진료소장의 경인지회장과 대한웃음 임상학회장을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였으며 동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을 강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본인의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조금은 즐거운 멘트도 넣어가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자원봉사의 기본적 이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의미는 라틴어의 자유의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로, 의지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영어의 볼런티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자발성에 기반을 둔 실천행위 그 자체이고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미국 사회사업협회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악 영향을 예방,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공적, 사적 조직의 활동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1987년도에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높이고 동시에 각 개인의 이타심의 표현을 통해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명은 사회복지 아동상담 전공의 자원봉사론입니다. 3학점이며 교과목 목표를 살펴보면 이 과목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이론적 기초인 제3섹터와 자원봉사 모델, 주요 국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과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 자원봉사 활동의 구조,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 자원봉사 활동의 기능과 역할, 자원봉사 관리 과정, 그리고 셋째, 자원봉사 활동 분야와 관리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대학, 가족, 기업, 국제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망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과 과제를 고민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합니다. 15주 동안 강의를 할 것이며 강의 평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16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제8주차와 마지막 16주차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학기에 해보셨겠지만 출석평가가 20%이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 30%씩 과제가 한번 나갈 텐데요. 20점입니다. 도합, 합산하여 100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강의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는 한 번 제출할 텐데요. 자원봉사론으로서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는 효과를 서술하고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해왔거나 또 한 번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향후 하고 싶은 봉사활동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대면 강의 때 다음 주 첫 교시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자원봉사의 이해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만큼 빠른 변화를 보인 나라도 드물죠. 총균쇠, 인간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의 저자 제르드 다이아몬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크게 변모한 나라로 한국을 꼽은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적 체제에서 광복을 맞은 한국은 1950년에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폐허가 된 국토와 전쟁 이재민으로 넘쳐나던 나라에서 해외의 원조 및 지원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제 G20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까지 이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이타적 사회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었는지는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며 지속 가능성 면에서 최대 위험 국가인 대한민국호가 지속적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가려면 국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리바이어던과 같은 거대 국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시민사회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론 아제모울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주장처럼 좁은 회랑에서만 가능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회랑에서 성장한 시민사회와 자원 영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비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및 피해 복구 참여,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게 된 K방역, 2024년 내란 위기에 맞선 헌정 질서 회복 역시 모두 참여적 시민사회와 열정 때문에 가능해 왔듯이 이미 진행되는 기후재앙, 생태위기, 에너지전환 대응도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실천에서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길러내는 것은 자원봉사와 사회참여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기에 자원봉사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사람 간의 연계는 더욱 개방되어 가고 사회 구성원들은 도움을 통하여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이 점점 더 여유로워짐에 따라 이러한 상호부조의 협력관계는 더 이상 서로 돕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그 형태나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사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활동은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며 각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 범세계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지요. 제1장 자원봉사의 이해에서 첫 번째로 제3섹터와 자원봉사입니다. 제3섹터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제3섹터 개념의 발전 경로,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봉사의 기본적 이해, 네 번째로 민간복지자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와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섹터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섹터의 개념은 제1섹터는 공공부문, 제2섹터는 시장부문, 제3섹터는 비영리 부문의 사회, 시민사회 부문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제3섹터는 대륙 및 국가, 집단에 따라 사회적 경제, 비영리 섹터, 비시장 섹터, 자선 및 자원 섹터, 비정부 부문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칭됩니다. 미국에서 제3섹터란 비영리 부문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제3섹터 개념은 주로 사회적 경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3섹터란 살로몬과 안 하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 부문의 조직이란 다음 7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식적 조직이어야 하며, 두 번째 민간 조직이어야 하며, 세 번째 이익 배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어야 하며, 다섯 번째로 자원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종교 조직이 아니어야 하며 7번째로 정치단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 공식적 조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기적 모임과 상근 직원, 절차와 규정, 법 인격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조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조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이 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 관료의 이사회 배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익 배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수익금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죠. 네 번째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어야 하며 다섯 번째,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비영리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근간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이 유급 종사자의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종교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배타적으로 종교적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정치단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권리 옹호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있으며 둘째, 조직의 자율성과 자결성 그리고 이타적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회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조직을 제외합니다. 셋째,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것은 비영리단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에서 제3섹터 개념은 주로 사회적 경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하였죠.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란 법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가지 조직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로 비영리단체와 유사한 개념인 결사체 외에도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유럽 외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사회적 배제, 극복, 사회통합의 제고 등을 기본 이념으로 유럽 사회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경제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 간의 상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분류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최근 유럽 외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사회적 배제 극복, 사회통합의 제고 등을 기본 이념으로 유럽 사회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사회적 경제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사회적 경제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이유는 국가와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미국과는 달리 경제 부문에서 연대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는 국가의 제도적 조절 기능을 중시하는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기업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결국 제3섹터란 오늘날 유럽식 개념에 좀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의미에서 제3섹터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영리 부문과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는 제3섹터 개념이 국가나 시장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영역, 즉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그의 대부분의 민간 부문 조직들을 포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3섹터 개념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자주관리 방식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증시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조직 형태를 포괄하며 수익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균등 배분 방식부터 성과에 따라 배분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의 경우 1999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제3섹터의 개념은 제1섹터는 공공부문, 제2섹터는 시장부문, 제3섹터는 비영리 부분의 시민사회 모든 부분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섹터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제3섹터의 기능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공식 부문 대 비공식 부문 기준과 영리 부문 대 비영리 부문 기준, 그리고 경쟁과 효율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부문 대 비공식 부문의 기준은 정부와 시장의 대부분이 공식 부분으로 간주되고 제3섹터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리 부문 대 비영리 부문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제3섹터가 주로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며 시장 부문이 영리적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 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에게 관행적으로 위탁되던 서비스 공급 방식을 영리 기업과의 경쟁 방식으로 바꾼 것을 계기로 표면화되었으며 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후퇴 과정에서 비영리 단체가 각종 사회 서비스 민간 위탁을 위해 영리 기업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제3섹터 개념의 발전 경로에서 유럽 제3섹터 개념의 다양한 발전을 미국의 정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정의에서는 결과물의 사유화 제한이 기준이 되는데 미국의 정의에서는 이익의 재분배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의에서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의에서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3섹터 개념의 다양한 발전상을 19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단체와 공동체 부문과 같은 박애 전통이 강한 국가로서 영국 및 아일랜드가 있고요. 평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강한 국가로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며 교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과 같이
보조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서는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공동의 시민그룹을 통해서 공동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참여를 통해 자원 섹트의 개발과 관계된 협동조합 운동이 중심인 국가로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가 있으며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어서 보육, 타가 등 대인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제3섹터가 발전한 국가로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유럽 제3섹터 개념의 다양한 발전에서 사회적 기업 70년대에 사회적 기업 연대의 경제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지속적인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과 고도의 자율성,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리스크를 책임지면서 일정 정도의 유급 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커뮤니티에 기여한다. 시민 그룹이 주도하며 세 번째, 사결정권이 자본의 소유에 기초하지 않으며 네 번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운영에 포함시키는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윤 분배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1970년대 사회적 기업에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호혜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섹터 조직에 있어서 자원봉사 모델의 확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3섹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변화와 제3섹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 체계의 변화 등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제3섹터 조직의 구성과 관련해서 향후 유급 종사자 모델에서 자원봉사자 모델로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현재 40, 50대 인구의 퇴직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인력이 제3섹터 부문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섹터 조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제3섹터 조직에서 자원봉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유급 상근자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가 생애 주기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에 자원봉사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 체계와 지원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경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메리콥스의 사업 방식은 청소년의 자원봉사는 이들의 장학금 수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우호적 조치에 의해 유인되는 측면이 있고, 저소득층의 자원봉사는 최소한의 소득 보조나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유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기초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러한 교육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목욕 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지원 업무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서비스나 창업 서비스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3섹터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이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차 1강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제3섹터의 개념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한국에서 제3섹터를 육성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론에서 제1장 자원봉사의 이해 부문 중에서 제3섹터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